지난 방송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을 때 메가 선수를 붙잡기 위해서 정관장에서 정말 끊임없이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본국 귀국이나 혹은 이 동남아 무대 쪽으로 좀 더 기울은 것 같다라고 두 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말 경기를 봤단 말이죠. 저 혼자 TV에 집에서. 근데 이제 남자친구의 네, 모습이 나오고 디오. 네. 그리고 이제 그 고모님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옆에 계신 분께서. 네. 그래서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두 분께서 미리 언질은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특히 아마도 어머니가 편찮으시구나 생각. 왜냐면 고모 정확하게 생각하셨네요. 왜냐면 네. 고모가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사실은 엄마가 그쵸. 그죠. 네. 고모님이 계셔도 어머님이 옆에 계셔야 되는데 근데 뭐 이제 돌아가시거나 아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왜 고모님이 계실까? 그렇다면 아마도 누군가 편찮으신 것 같은데 어머님이 댁에서 몸이 안 좋으신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찌 보면 정들었고 혹은 정말 타지에 와서 이 한국 팬들에게 멋진 모습을 각인시켰던 메가 선수가 떠날 수밖에 없던 이유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오늘 공항에서 이제 출국을 했는데 네. 고이진 감독님이 너무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울 줄 몰랐는데 네, 사실 메가 선수랑 고이진 감독이랑 뭐 이강주 코치, 김정환 코치 정말 이 한 시즌을 준비하면서 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셨던 것 같아요. 좀 너무 메가 선수가 정말 성실하고 댓글에도 있지만 착한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더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관장 선수들도 그러니까 메가와의 이별, 그러니까 시즌이 끝나는 건 곧 메가와의 이별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우승에 대한 욕심을 더 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이제 메가 선수랑 고이진 감독이랑 진짜 가깝구나라고 느꼈던 지점이 뭐냐면은 그 메가 선수가 이제 스파이크 성공, 이제 공격 성공해서 득점에 성공하고 나면은 약간 포즈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고이진 감독한테 일로 와. 이렇게 감독한테 일로 와라고 하이파이브 하고 이렇게. 네. 진짜 친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내가 팀에서 외국인 선수들을 보면 내가 잘하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뭔가 단순히 나는 선수 이상이야라는 느낌을 외부로 풍기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잘하는 걸 남들도 다 알죠. 근데 그런 뭐 우쭐해하는 모습 없이 그냥 겸손해하고 그런 유형의 또 선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메가는 이제 후자에 속하는데 메가는 메가를 겪어본 사람들은 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같이 다 칭찬들을 이렇게 많이들 하셔가지고 뭐 댓글에도 있는 것처럼 정말 좋은 사람, 그러니까 배구 잘하는 좋은 사람. 그러니까 보통 저 정도 공격력은 좀 무서운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무섭다는 느낌은 전혀 안. 왜냐면 항상 웃고 있거든 사람이. 맞아요. 예, 밝은 표정이니까. 강타를 때리면서도 웃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김연경 선수의 식빵과는 다른 느낌, 다른 매력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메가 선수는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본국으로 일단은 본국에 가까운 쪽으로 돌아가게 됐고 부키리치 선수도 유럽 쪽에서의 오퍼가 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본인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뜻을 비쳤기 때문에 구단에서도 좀 뭐 기분 좋게 보내주게 됐어요. 사실 부키리치 선수가 이번 시즌 이제 고이진 감독의 가장 최대 승부수였죠. 이제 아웃사이드 히터로 포지션을 변경을 했는데 이게 본인의 선수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유럽 클럽팀에서도 부키리치를 요렇게도 쓸 수 있구나 많은 힌트가 되기 때문에 이 선수의 성장에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점에서 부키리치 선수도 뭔가 반쪽짜리 선수가 아니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선수 본인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시즌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지금 이정민님께서 표승주 선수 이야기했는데 5차전 때 활약이 대단했잖아요. 하지만 5세트에서의 실책 이거 그냥 우리끼리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딱 그 경기 있었던 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와서 악플 달더라고. 여기다가 표승주 선수 욕을 하더라고. 너무 잘했거든요, 사실 그날 정말. 그날 진짜 잘했어요. 네. 표승주 선수, 노란 선수가 정말 올 시즌 최고의 플레이를 맞아요. 그날 보여줬는데 표승주 선수 정말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응원해 주십시오. 이게 뭐 우승이 가는 과정이 순탄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이게 약간 이게 어긋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좀 크게 보면 이제 방향이 맞는 거지. 그
내부에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삐죽삐죽 이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하나인 거지. 그게 막 그것 때문에 완전히 뭐 우리가 방향이 틀어졌어라고 보기에는 뭐 그 앞에 잘했던 그럼 그 앞에 잘했던 건 뭐가 되냐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워낙 그 타이트하게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범실이기 때문에 그게 충격이 좀 클 뿐이지. 예. 표승 선수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승 선수가 이번 시즌 끝나고 FA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본인의 가치를 맞습니다. 이번 챔프전에서 좀 엄청 끌어올렸다라고 저는 그럼요. 생각합니다. 네. 사실 표승 선수도 경력에 비해서 우승 경험이 없거든요. 음. 챔프전도 처음이었어요 이번이. 그러니까 지금 저기 딱 그레이스킴님, 얌샘님이 정답입니다. 표승 선수 아니었으면 정관장 5차전까지 네. 못 갔어요. 네. 정말 우승하고 싶었던 게 보이는데 그래도 많이 박수를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그 흥국생명 외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네 오늘 이제 아시아 쿼터 재계약 선수 신청이 있었는데요. 네. 피치 선수는 이제 재계약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테크 선수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했었잖아요. 네. 우승 확정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좀 새로운 선수를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제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하겠지만 좀 공격력이 좋은 선수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피치 선수의 재계약서 뒷얘기를 조금 어차피 이제 재계약을 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피치 선수가 흥국생명에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피치 선수는 V리그 다른 팀이 우리는 피치를 데려가겠다. 흥국생명이 잡지 않으면 우리가 데려가겠다라고 했던 팀이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이미 정규리그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이 좋았는데 사실 피치 선수가 저는 이번 챔프전에서도 확실히 무언가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흥국생명으로서도 재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약으로 정말 완전히 기울어버리는 활약이 이번 챔프전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음 시즌까지 확실하게 동행하자라는 네. 마음을 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 방송 때는 아본단자 감독 아직 거치가 정해진 것은 없다. 갈 하지만 확률이 갈 확률이 네. 높긴 하다라고 했는데 끝나자마자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없는 말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일본인 감독님이 오실 것 같다 얘기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흥국생명에서 발표를 했죠.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본단자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다음 날 챔프전이 끝나고 2시 비행기로 바로 갔어요. 아 진짜로? 우승의 여운이 남지. 그러니까 뭐 책 가시기도 전에 그냥 가버렸어요. 그날 이제 제가 그 경기가 끝나고 축승연을 갔었거든요. 경기장을 못 갔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저 자리에 있었는데 아본단자 감독님이 바이바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가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정말 간다. 네. 그 인터넷에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 이제 나가는 여러분 그 짤, 안녕.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그 느낌처럼, 그러니까 방송 인터뷰에서도 제가 얼핏 그 저 클립을 봤는데, 차오차오를 하고 네. 도중에 나가셨죠. 나가버리더라고요. 야, 나는 우승을 즐겨야 해. 그런 거 보면서 아본단자 감독이 정말 한국에서 역으로 한국에서 정말 힘들었구나. 빨리 가고 싶구나. 그러니까 욕받다. 그런 네. 느낌을 그런 느낌이 들었고 사실은 아본단자 감독이 어느 팀으로 간다라는 그 네, 여기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네, 현대에서의 페네르바체. 기사도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결국 확정인가요 페네르바체로? 거의 뭐 사실인 것 네, 뭐 네. 그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아본단자 감독으로서도 한국에서의 생활은 이제 우승으로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새 팀에서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빨리 유럽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와중에 저희 배구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동시 접속자 500명을 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감사합니다. 자, 모두 이게 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의 덕이고 그리고 이 앉아 계신 두 분 기자님의 배구 사랑 덕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아본단자 감독 왔고 이제 그 빈자리에 오늘 발표를 했는데 요시하라 토모코라는 일본인 감독이 네.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분의 이름은 몰랐습니다. 오. 일본인 지도자가 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네. 사실 여성 감독일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모로 생각해 보면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어쨌든 김연경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흥국생명은 이제 리빌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유럽식 스타일도 좋지만 좀 우리 선수들 체형의 스타일에 맞는 좀 섬세한 배구 어쨌든 세계 정상권에 있는 일본 스타일을 좀 접목하는 게 좀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했고요. 여성 감독 선택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에서 여성 감독의 성공 사례 뭐 실패 사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선수들을 좀 아본단자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선수들에게 평소에 친하게 지내지만
경기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흥분을 하는 상황이나 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상황이 많았는데 이분도 조금 강한 성격이긴 하지만 좀 선수들을 좀 많이 다룰 수 있는 좀 그런 분인 것 같더라고요, 지도자분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요시하라 감독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9시즌 동안 JT 바블러스 그쵸, 네. 감독을 지내면서 우승 2번, 준우승 3번. 그러니까 코치 아닌가요? 근데 이분이 뭐 물론 이게 지도자고 하면서 근데 이분이 흥국에 좀 익숙할 수밖에 없는 게 흥국생명이랑 이 JT 바블러스가 자매 구단이에요. 그렇죠. 김연경 선수가 예전에 뛰었기 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더 흥국생명이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캐릭터인지 잘 알 수 있었고 거기다가 같이 오는 이제 수석 코치도 JT 바블러스에서 이 요시하라 감독님이랑 같이 있던 분이기 때문에 뭔가 그 JT 바블러스에 있던 지도자를 이렇게 데려와서 이식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난 시즌, 그러니까 지지난 시즌까지만 있고 지난 시즌은 JT 바블러스 지도자가 아니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쉬고 있던 분들, 그러니까 흥국생명이 뭔가 이렇게 우리는 제가 듣기로는 이미 아본다자 감독이 이번 시즌이 끝나고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차기 감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감독. 네. 만약에 외국인 감독으로 간다면 일본 지도자라고 이렇게 큰 틀에서 이제 세웠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들을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네요. 이미 그렇죠. 흥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감독. 그렇다면 JT 마블러스 출신의 누군가 올 텐데 그 요시하라 토모코겠지. 사실은 굉장히 스무스하고 인과관계가 명확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치지직에서 갖고 싶은 사령관님께서 치지 댓글로 읽어주세요 하시는데 예,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속 초보 8591님이 일본 여배의 센언이라는데 맞나요? 저도 사실 그 시절 대표팀 경기를 네. 뭐 보진 않아서 일본 선수를 유심히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흥국생명이 김효경 기자 얘기한 거에 하나를 더 더하자면 흥국생명이 역대 좋았던 기억을 찾아보자면 사실은 박미 감독 시절을 네.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 우승을 차지했죠. 박미 네. 감독 있을 시절에도 정규리그 1위랑 통합 챔피언 결정전에서 통합 우승까지 했었잖아요. 거기서 그 당시에 박미 감독에게 우리 기자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많이 붙여줬던 게 엄마 리더십, 원 리더십 이런 느낌의 이제 여성 지도자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남성 지도자가 줄 수 없는 그 여성 지도자 특유의 리더십이 흥국생명을 강팀으로 가는데 일조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 지도자, 일본인 지도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과거 우리의 경험을 봤을 때 리빌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도자는 누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JT 바블러스의 요시하라 감독이 있네 라고 하면서 아마 그 우승했던 기억 또 좋았던 기억 여러 가지 더해서 이분으로 정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제 또 일본인 트레이너까지 그렇죠. 추가로 영입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김효경 기자 얘기한 것처럼 약간 우리 선수들에게 맞는 배구는 유럽 쪽보다는 일본 쪽 배구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흥국생명이 확실하게 한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저기 그 치지직 댓글에 신화 속 초보님께서 선수 시절에 장윤희 선수랑 기싸움 대박이었음. 그랬군요. 그리고 지금 뭐 유튜브 댓글에서도 그 아이디 심님께서 장윤희 감독에게 물어보면 될 듯. 네. 이미 뭐 열받는 스포츠님이 기센 분 갔는데 다시 기센 분이 오셨네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네요. 반다이라 감독님 이야기도 나오고. 예. 그 이츠나오님은 아마 야마우치 미카 선수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미녀 선수를. 예. 네. 그러니까 흥국생명이 과거 뭐 반다이라 마모루 감독 대행 거쳐서 네. 감독까지 하신 일본인 지도자가 있는데 그때부터 흥국생명은 약간 일본 쪽이랑 관계가 좋았고 이분 제가 또 기록을 찾아보니까 현역 시절에 또 일본도 그렇고 이탈리아에서도 뛰신 미들블로커 또 출신이시더라고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는데 지금 치지 댓글에 북해도 출신, 홋카이도 출신 또 네. 이시기도 하고 전 보면서 흥국생명 선수들이 왜냐면 김연경 선수 어떻게 보면 원맨 팀이다라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리빌딩을 하려면 세게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모로 적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